혹시 공자가 자기관리의 대가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무려 2500년 전 공자의 식탁에서 현대인의 무너진 일상을 바로잡을 아주 놀라운 자기관리 원칙 5가지를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정말 뜻밖의 곳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매일 마주하지만 어쩌면 가장 방치되고 있는 공간, 바로 여러분의 식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시 한번 솔직하게 떠올려 볼까요? 어젯밤 여러분의 저녁 식사 어떠셨어요? 누구랑, 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드셨나요?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떠날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면서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게 그냥 입에 넣고 자극적인 배달 음식으로 대충 한 끼 때우고 식사 시간은 뭐 규칙적일 리가 없죠. 이게 그냥 밥 한 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쩌면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나도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모든 혼란을 해결할 비법이 그것도 무려 2500년 전의 기록에 숨겨져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던 인물 공자의 식탁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이 정말 재밌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공자는 뭐죠? 그렇죠. 엄격하고 딱딱하고 뭔가 고리타분한 도덕 선생님 같은 이미지잖아요. 하지만 논어에 기록된 그의 진짜 모습은요. 음식의 출처부터 신선도, 조리법까지 따졌던 오리지널 미식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식탁을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하나의 전략적 거점으로 삼았던 자기 관리의 대가였던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논어 향당편을 한 장씩 넘겨보면서 그의 식탁에 숨겨진 어쩌면 우리 삶을 바꿀 수도 있는 원칙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바로 식재료의 무결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공자는 시장에서 파는 것,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출처가 불분명한 술과 육포는 아예 입에 대지도 않았다고 해요. 밥이 쉬거나 생선과 고기가 상한 건 물론이고 색이나 냄새라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절대 먹지 않았죠. 마치 최고의 CEO가 제품의 원재료를 정말 깐깐하게 검수하듯이 자기 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도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이게 그냥 입맛이 까다롭다, 편식이 심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일종의 선언입니다. 외부에 오염된 것들로부터 나라는 브랜드를 지키겠다는 아주 강력한 자기 존중의 선언인 거죠. 내 삶에 부적절한 요소가 침범하는 걸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 바로 그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에너지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논어에 정말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는데요. 육수다 불사 승식기. 우리말로 풀면 고기가 비록 많더라도 밥의 기운을 이기게 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공자에게 기라는 건 그냥 칼로리 같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몸과 정신의 에너지, 그 균형 자체였죠. 그는 고기가 주는 묵직하고 탁한 기운이 곡물이 주는 맑은 기운을 압도해버리면 정신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밥의 기운을 중심에 뒀던 겁니다. 이건 무조건적인 절제가 아니에요. 내 몸과 정신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아주 섬세한 조율이었던 거죠. 자, 좋은 재료를 고르고 에너지 균형을 맞췄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공자는 먹는 행위 그 자체를 하나의 수련, 명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원칙, 식탁 위의 명상입니다. 정해진 때가 아니면 먹지 않았고 식사 중에는 말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음식을 경건하게 대했다고 해요. 식사를 그냥 배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명상의 시간으로 삼았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경건한 태도가 무슨 진수성찬을 받을 때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논어를 보면요. 아주 거친 밥에 나물국을 먹을 때조차도 마치 제사를 지내는 것처럼 경건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고 해요. 매일 마주하는 이 사소한 순간을 성스러운 의식으로 만드는 것, 이야말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이 꼼꼼하고 세세한 원칙들, 이게 사실은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정말 거대한 철학으로 이어지거든요. 바로 흙 한 줌이 산을 이룬다는 위대한 변화의 원리입니다. 적토성산. 글자 그대로 흙을 쌓아서 산을 이룬다는 뜻이죠.
공자가 식탁 위에서 보여준 모든 원칙들이 바로 이 적도성산의 철학으로 모아집니다. 매일 마주하는 식탁에서의 아주 작은 절제와 정성,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결국 한 사람의 인격과 삶 전체를 완성한다는 그런 믿음인 거죠. 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흙이 쌓여 산이 되면 바람과 비가 일어나고 물이 모여 연못이 되면 교룡이 생겨난다. 정말 멋진 비유죠? 위대한 성씨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오늘 어떤 재료를 고르고 정해진 시간에 고요히 식사하는 그 사소한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 사소한 식습관 하나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공사의 셈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공자의 식사 원칙은 그냥 오래된 유물이 아니에요. 이걸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나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는가에 대한 답변이자 나를 정말 귀하게 대접하는 법에 대한 가장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자기경영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식탁 위에 어떤 흙 한 줌을 쌓아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을 멀리 치워두는 것일 수도 있고 배달 음식 대신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작은 한 줌의 정성이 훗날 여러분이라는 거대한 산의 높이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